안녕하십니까. 최강협회 남정임입니다. 그린 뉴딜과 전기료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전기료 산업의 친환경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EU 자료를 가지고 봤습니다. 전기료 제강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강 생산 톤당 0.4톤 CO2고요. 이 전력이 탄소 중립 전력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0.1톤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로와 비교를 하면 일반적인 고로가 2.3톤까지 나오고 베스트 어베일러블 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는 1.9톤까지 떨어진다, 이런 발표가 있는데요. 이거에 비교해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현격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전기료가 순환 경제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월드스틸에서는 전기료로 철 스크랩을 재활용했을 때 철강 1톤 생산 시에 철광석은 1.4톤, 석탄은 740kg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EU가 그린딜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EU에서 전기료와 관련해서 어떤 발표가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EU를 그린 뉴딜의 정책 파트너로 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EU가 가는 방향이 우리 정부가 향후에 쫓아가는, 학습하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U에서는 특히 전기료와 관련해서 저탄소 사회로 가는 핵심이 전기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전환 2050 보고서에 보면 저탄소로 가는 길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새로운 공정으로 가는 길, 그 수소환원 제철 같은 신기술 개발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순환경제의 길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률을 향상시켜서 이산화탄소 저감하는 길이고요. 세 번째로 탄소 포집 저장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CCS는 방법이죠. 근데 이 3가지 길을 혼합해서 유럽 철강 연맹이 지난해 11월에 2050년에 온실가스 감축률 어떻게 가져가겠다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새로운 공정을 적용했을 때 한 5% 감축하고, 그리고 순환 경제를 통해서 32%, 그다음에 CCS를 통해서 28%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EU에서의 핵심은 순환 경제를 통해서 저탄소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요 짙은 바탕색이 기존의 고로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전기료입니다. 2015년에 보면은 전기료가 한 42%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길 모두에서 기존의 스크랩을 이용하는 전기료의 생산 비중이 47에서 56%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로에 의한 생산은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여기 베이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CCS를 통해서 기존의 고로 공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수소환원 제철 같은 혁신 공정으로 해서 DRI를 만들어서, 수소로 DRI 만들어서 전기로에서 제강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전기로이긴 하지만 기존의 철 스크랩을 이용하는 전기로와는 다른 전기로입니다. 그래서 EU에서는 이런 순환 경제의 길이 이 3가지 방식에서 봤을 때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추가 투자 비용이 가장 낮은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EU에서 고품질의 철 스크랩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걸 알아보겠는데요.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이라고 하는데요. 생산자가 그동안은 생산, 유통, 소비에까지만 책임졌다면 이제는 폐기, 재활용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폐기 때 철 스크랩에 대한 의무 재활용 비율을 설정하도록 일부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걸 EU 전체로 확대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순환 경제를 위해서 에코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해서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제품 디자인을 해라라는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산업전환 2050이나 미션 파서블 이런 정책 보고서가 EU 집행위의 펀딩 하에 이런 그 민간의 싱크탱크에서 이런 보고서들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들이 나중에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의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산업전환 2050 정책 보고서에는 철 스크랩에서 구리 함량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구리 합금강하고 자동차 스크랩에 대한 별도 수거, 그다음에 철강 제품하고 사용되는 구리 케이블을 알루미늄으로 아예 소재를 바꾸는 거, 그리고 구리를 분리하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전환위원회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보면 전기료 비중을 확대하자 이러면서 나온 게 건물 해체 시에 철강 재활용 활성화하고, 그리고 자동차용 강판 같이 아주 고품질을 요하지 않는 제품들 은 전기로에서 다 생산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재활용되지 않고 최종 폐기되는 철 스크랩에 대해서는 강력한 매립세를 부과해서 재활용을 더 촉진하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에서부터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내 그린 뉴딜과 전기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 많이 주셨지만 그린 뉴딜 3대 분야 8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25년까지 73조 4천억 원 투자하고 1,20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 감축하겠다 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저희 전기료 업계에서 봐야 될 것은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와 그린 리모델링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과 공정한 전환 지원, 에너지 전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 산단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전기료 제강 산업하고 연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환경부나 NGO에서는 우리도 유럽처럼 전기료 비중을 확대해 나갈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기존의 철 스크랩을 EU는 2천만 톤 이상 순수출하고 있지만 우리 국내에서는 20% 이상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수한 철 스크랩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을 강화할 것 같고요. 우리 환경부는 이미 자원순환 대전환이라는 거를 선언했고 이걸 통해서 EPR 제도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 스크랩 산업을 가공 산업화하면서 나가야 할 텐데요. 이 관련해서는 가공 스크랩의 품질 기준 마련하는 거, 전문 가공업체의 시설 관리 기준 마련하고 필수 보유 가공 시설 지정하고 설비 국산화 지원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 스크랩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를 저희 협회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순환자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텐데요. 지금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서 철 스크랩은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순환자원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제 14개 업체 정도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의 고철하고 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긴 하지만 좀 완화된 조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환자원 인정에 대한 업체들이 이 호응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닥 혜택은 없는 이런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순환자원 대전환하겠다, 자원순환 대전환하겠다라고 했으니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순환자원 인정 기업이 절단기나 압축기 등 설비를 갖출 때 정부가 이걸 지원해주는 이런 인센티브 방안들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로사는 순환자원 이용자인데요. 지금 법에도
10% 이상 사용을 권장한다라고는 돼 있지만 이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료사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전기료사에서 수단자원 인정받은 업체, 노력한 업체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생각해 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앞에서 녹색 그린 산단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 간의 폐기물 재활용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돼 있고, 주요한 거는 사실은 철 스크랩이 여기에 중심은 아닙니다. 폐플라스틱, 문제가 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미래 폐자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긴 한데, 철 스크랩도 이 정부가 가는 방향에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 스크랩 가공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둬서 이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 노력들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전기로에서 제일 중요한 에너지원인 전력요금입니다.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하겠다 하면 필연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RPS 부담액이 한 2조 원 되지만 전력요금의 인상은 아직 없는데요. 그 부담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런 상황을 겪은 EU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를 보는 것도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EU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EU는 지금 배출권 거래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달리 간접 배출은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간접 배출도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전력 비용은 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 그 탄소 누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권 거래제에서 경매 수입을 활용해서 탄소 누출 업종의 전기요금의 최대 75%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EU 내에서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기준으로 2억 유로 이상 전기요금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일이 하고 있는 특별 균등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은 이제 제조업 강국인 만큼 다른 EU 내 국가와 달리 전력 소비량, 에너지 집약도, 국제 경쟁 정도, 자가 발전 정도 뭐 이런 그 기준을 두고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큰 막대가 이게 기준요금입니다. 기준요금인데 여기에서 여기 고로가 있고 전기로가 있고 비철, 뭐 석유화학 이렇게 다 있는데, 전기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력 요금을 약 53% 정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면의 많은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거의 안 내고 있는 거죠. 98% 이상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감면해주면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가정이나 상업 부분에서 이걸 더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감면 제도를 폐지했을 때 독일 산업에 아니면 독일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이 있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에 혜택받은 산업들이 생산이나 수출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내므로 해서 기존에 그 가정이나 상업 부분이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더 내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감면 조정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여러 다른 나라 국가들의 전기요금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게 전기로에 쓰인 전기요금을 비교한 건데요. 이게 기준요금에서 이렇게 감면했더니 이렇게 줄어들었고 53% 이상 줄어들었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이제 이건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정도 수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녹색 제품 인증을 통한 녹색 시장 확대가 필요한데요. 앞서도 저탄소 제품 구매,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이 국회 통과했고 7월부터 시행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GR 인증을 받은 우수 재활용 제품인데요. GR이 Good Recycled Products의 줄임말인데, 이 GR 인증 받은 품목도
녹색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공사 때 우선 구매 대상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현대제철에서 철 스크랩을 활용한 현강과 본강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인증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전기로 제강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그린 리모델링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빌딩이나 스마트 학교 뭐 이런 쪽에 공공 발주가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에서 GR 인증을 받은 품목이 필수적으로 쓰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로 제품과 경쟁하는 수입제들이 고로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수입제와의 차별화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경제와 이 친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로를 통해서 철 스크랩이 재활용되고 철강이라는 소재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재활용률이 80% 이상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아직도 뭐 일부에서는 전기요금이 낮으니까 전기로 새를 녹인다 뭐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노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데 젊은 층들은 그런 기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 수단으로 전기로를 부각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린 뉴딜과 이제 전기로 산업이 기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위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만한 요인들은 빨리 그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에 같이 동참해야 될 것 같고요. 위기가 될 만한 요인들은 선제적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정부에 제시하거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그 4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